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육아직급여 우리 부정수급권. 네. 네네네. 네네. 마침 지금 저 촬영 중인데. 네. 일단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취업은 지금 하셨나요, 혹시? 취업 이제 할 때가 나가지고 이제 상시 신고하시고 빨리 취업하셔야지. 네. 하시고 나면은 원만하게 종결 처리할게요. 하는 걸로.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마침 딱 육아휴직 부정수급 이렇게 딱 형사처벌 얘기하려고 했더니 딱 전화가 오네요. 제가 실제로 지금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으로 약 1,400만 원 정도 부정수급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결국 행정적인 처분에 있어서 사업주 공모도 면하고 또 결과적으로 형사처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판결로 결국에는 최소화시킬 수 있게 사전에 노동부 조사 단계에서 대응을 했고 또 그 소명 자료를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자료 제출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됐고요. 종결되고 나서 이제 감사 전화 또는 최종 마무리 확인 전화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고마워하네요. 우리 그 아버님이신데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자, 이번에는 육아휴직 부정수급 형사처벌, 육아휴직 부정수급 형사처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전문노무사, 노무 이관노무사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육아휴직 급여가 뭐예요? 아이들 키우는 동안에 휴직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이잖아요. 그러면 올바로 이게 쓰임새 있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육아휴직 급여를 요건이 안 되는데 수령을 하는 거예요. 요건이. 대표적인 유형들이 어떤 거냐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에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됩니다. 4대보험 등록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만삭이고 임신 중이고 일을 하긴 힘들죠? 그러면은 친인척, 지인 혹은 뭐 아는 가게에다가 명의만 올려놨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허위 취업, 위장 취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든지 혹은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을 하면서 실제로 다른 데 취업을 해서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발생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는 사업장, 내가 A라는 데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했으면 그 A라는 데에서는 단 하루라도 일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또 사업주가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며칠 나가서 일을 도와줍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정수급의 유형 또는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면요, 행정적인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을 하죠. 형사적인 처벌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요, 3천만 원 또는 3년 징역입니다. 3천만 원의 벌금 또는 3년 징역. 개인과 사업주가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죠. 사업주 공모입니다. 공모형인 경우에는 더 강화됩니다.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5년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요. 1,600만 원 정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가 실제로 실형 6개월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형사처벌도 굉장히 강화됐고요. 사업주 공모형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는 2019년에 개정이 됐어요. 고용보험법이. 그래서 사업주 공모 또는 브로커형이라고 해서 고의성이 있고 사업주와 작정하고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것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는 더 강화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사업주 공모형은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징역에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강화된 형사처벌인데 이관수 노사님 어떻게 아까 전화통화 기소유예를 끝나고 사업주 공모 혐의를 벗어났습니까? 결국에는요, 육아휴직 부정수급 형사처벌하기 전에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하기 위한 노동부 담당 수사관은요, 서류들을 요청을 하죠. 근로자에 대한 통장 내역, 교통카드, 근로계약서, 출퇴근 명부, 신용카드 내역, 1년 이내면은 통신사 기준이란 점. 자, 이게 다 뭡니까? 실제로 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근로자가 과연 제대로 일을 했는지, 혹은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서 다른 데서 일한 것은 없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요, 노동부 수사관은 쫙 펼쳐놓고 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 해당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했는지 혹은 부정수급을 했다면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소명자료에 대한 제출을 앞두고 이관수 노무사는 어떻게 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소명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내 사건이 최소화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냐를 분석하고 기존에 우리가 이미 최소화됐었던 사업주 공모를 면하고 형사처분을 기소유예 받고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을 받았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 방향을 안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대응 방안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노동부에 출석을 해서 조사에 임해야만 결국 행정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최악이 두 가지예요. 무조건 잘했다고 우기고 무조건 다 잘못했다고 선처를 구한다고 해서 육아휴직 부정수급 형사처벌을 면해준다든지 행정 종결시켜준다든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노동부 담당 수사관은요, 경찰관의 업무를 합니다. 서류들을 취합하고 조사를 합니다. 피의자 신분조사를 첨부해서 검사의 지휘하에 검찰 송치를 시키게 되죠. 최종 결론은 검사가 기소유예를 시켜줄 것이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릴 것이냐, 정식 재판을 청구하냐의 다툼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조사에 대한 공문이 왔다든지 노동부 담당 수사관이 사업장에 조사를 나왔다든지 혹은 전화가 왔다면 반드시 육아휴직 부정수급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어떤 자료로 소명을 내가 할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례 동일한 금액의 부정수급 액수를 확보를 해서 1,600만 원 정도를 받았어도 실형이 나오는 사례가 있고요. 기소유예로 판정이 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도요, 5배까지 최대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주 공모를 면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1배수 추징금,
사업주와 공모형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3배의 추징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부정수급,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전화 받고 공문 받았으면요,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검색해서 많이들 시청하시고 저한테 문의 전화도 주시고 사건도 의뢰하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이과수 노무사한테 연락 주셔야 됩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과수 노무사는 그동안에 수백 건 사건 처리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전화 한 통이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해요. 한국사회부작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 이과수 노무사만이 가질 수 있는 연구 실적과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법을 제시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처를 구한다, 무조건적으로 발뺌해야 된다, 부정수급 한 적이 없다고 해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일을 더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발뺌하고 나서 적발되면 일이 더 커지죠. 당연히 반성하는 것도 없고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처를 구한다고 내가 모든 내용을 다 진술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사업주 공모의 패턴이고 형사처분을 면하지 못하고 고의성이 있고 문제가 더 커지는 사실관계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검사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검찰 송치 후에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구상한다면요, 지금 바로 이과수님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이세요? 혹시 그 육아휴직 그거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러세요? 육아휴직. 이렇게 육아휴직 사건들이 많아요. 상당히. 네. 잠깐만요. 네네네. 지금 육아휴직 얼마 가셨어요?